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재개발 기초에서 뭐 용적률 산정하는 거랑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뭐 400%라고 지금 알고는 계시겠지만 지금 중공업 지역이라서, 근데 사실 그 중공업 지역의 주택 지을 때는 기준 용적률이 250인가 230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어진 다가구랑 단독주택을 보시면은 400%로 지어진 건물들은 없거든요. 나중에 서울시나 이제 기부채납이랑 이런 거 협의할 때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400%로 잡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협의 들어가면 기준점 230에서 250으로 잡고 그 이상 받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이제 절반에 대한 거를 기부채납으로 사실 기부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 구조고, 그래서 이게 기본은 이 그 생각이 처음부터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나중에 우리 400%에서 이제 200% 늘렸는데 왜 우리는 갑자기 250에서 늘린 것만큼 기부 체납을 더 내야 돼라고 나중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초적으로 좀 그 조합원들에게 이제 다 공유가 되고 처음부터 오픈이 된 상태에서 사업성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저도 그냥 여기 소유 그냥 일반인으로서 제가 그냥 그 도로나 이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면적이 사실 커질수록 사업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전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일단 면적을 좀 줄여서 그 사업성을 한번 돌려본 거고, 대략적으로 그냥 전 조합원 소유주를 1000명을 받고, 그 기부 체납은 이제 증가된 용적률의 25%라서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게 한 306세대 정도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이제 일반 분양하는 세대가 한 300세대 정도 나와서, 제가 그냥 용적률 400%로 돌렸을 때는 요 구역계 선정으로 했을 때 한 1600세대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계속 말씀드린 게, 제일 좀 보수적으로 이제 사업성을 평가했을 때도 이 정도 사업성이 나온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잡은 거였고, 그래서 그냥 사실 조합이 이게 사업이 되는 기본적 수익 구조는, 저희가 수입이 나는 구조는 3개가 있어요.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냥 건물 원가에 서울시에 기부 체납해서 파는 비용이 있고, 조합원들한테 조합원 분양가로 이제 팔게 되면서 그분의 권리가액에서 차액만큼을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일 돈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게 될 경우 조합의 수입이 가장 제일 많게 되는 수익 구조고, 이제 지출 구조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지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지출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는 이제 조합원분들 다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가 됐다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다가구 그 건물들의 권리가액, 그런 것들도 다 보상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업성을 분석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공사비는 지금 사실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냥 평당 900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서 그냥 대략적으로 용적률 400%로 올리고, 지하 2층 정도의 이제 높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실 한강변 근처라 49층을 승인받기도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서울시 협의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40층 밑에 아파트로 돌렸을 때 이제 사업성을 분석을 한 거였고, 제가 뭐 이 과정을 제가 사실 이걸 지금 제 업으로 하려고 분석한 건 아니라서 좀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돌렸을 때 이렇게 해도 비례율이 사실 220% 정도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이렇게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다가구, 저는 사실 빌라를 하나 갖고 있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빌라가 지금 매입을 저는 3억 1천만 원에 했고, 근데 3억 1천만 원에 했다고 해서 이 간평가를 3억 1천에 받지는 못해요. 원래 이게 거래가액이랑 간평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간평을 대략 어느 정도 받는다고 봤을 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빌라를 3억 1천에 샀지만 그냥 2억 6천 정도의 간평을 받는다고 치고, 그럼 비례율을 받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손익을 얻는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3억 6천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합원분들은 그 혜택이 있는 게,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일반 분양가의 70%를 맞추는, 80%를 맞추니 뭐 이런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조합이 이익이 나면 나중에 이게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례율을 100%로 맞추려고 되게 이 조합원 분양가를 싸게 할 수도 있고, 이 할 수 있는 방식은 이 사업에서 돈이 많이 남을수록 조합원 분양가를 되게 낮추면서 비례율을 100%로 맞추면서도 이제 조합원들한테 되게 좀 이익이 될 수 있게 사업이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이 주택을 3억 1천에 사서 이제 간평 금액을 이 정도 받고 비례율이 이 정도 나왔을 때 이제 그 조합원 프리미엄으로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 7억 6천까지 받을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주택을 구입을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성에 대해서 어쨌든 보시고 사실 사업이 가기만 하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이득은 보시는 사업은 맞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게 재개발 사업이 진짜 어려운 게 그 각자의 이득이 다 달라요. 아까 말씀 잘 해주셨듯이 종교가 들어가 이제 종교 시설에 대해서 그 다시 교회를 지어주고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단독 다가구분들은 내 땅 지분은 되게 많은데 사실 1+1을 받기에도 되게 많은 절차와 협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협의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상가 비율이 높을 때는 상가가 되게 사실 힘들어요. 그분들은 여기는 아마 다 빌라 소유주분들이실 텐데,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당장 이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월세가 없어서 그걸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생계가 위협받아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유인책도 되게 좀 신경을 쓰면서 잘 조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걸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상가에 대해서 어쨌든 재개발하면 상가도 되게 좋게 저희는 개발을 할 거고, 설계 계획안이나 뭐 요새 여의도나 이런 데서 재건축 재개발한 사례들 보면 상가도 되게 프리미엄화해서 되게 좋게 잘 변경돼서 상가를 준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면서 뒤에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거라고 일단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 분석을 띄운 이유는 어떻게든 가기만 하면은 그 지금 갖고 계신 그 빌라들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잘 가려면은 처음에 가정사항이랑 이 조합이 추진위분들 되시고 한 건데 정확하게 좀 정보 전달이 잘 되고, 그리고 사실 용역업체나 막 이런 거 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또 큰 리스크가 이제 추진이나 이제 용역업체 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많은 그런 자금적 문제나 뭐 도덕적 해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투명하게 잘 관리돼서 가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소유주 중 한 명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자체는 대략적으로 지금 민간 도심으로 그냥 법적 규제 내에서 했을 때는 사실 수익성에서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공유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 구역수를 잡았을 때 네. 저 객팀에 그 누락시키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 옆쪽 부분이. 저는 그냥 사실 여기 근처가 상가가 그냥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이제 줄인 거였어요. 이쪽으로 저기가 빌라 지역인데 네. 그쪽은 왜 배척시켰나요? 그냥 그러니까 의도가 있게 구역을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이게 사실 구역을 전체를 잡아서 사업성을 돌리면은 훨씬 더 좋은 사업성이 나와요. 간단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운동일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딱 기억할 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저도 이제 엔지니어실 많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여긴 사업성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지금 가지고 계신 거 건물 뭐 부동산 가격 다 있으시죠. 목표는 다 그거보다 자산 가치가 높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심을 안 잃고 이 정도도 어쨌든 오르면 여기서 조금 깎이냐 안 깎이냐로 동의율을 훼손시키지 말자. 왜냐면 이 구역의 가장 큰 포인트는 동의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임면반이나 이런 데서도 일단 실소유주 인증반이 200명이 모여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 200명 정도가 돼야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300세대가 사실 정도 있거든요. 1000에서 1300세대 정도인데 200명은 돼야 그래도 소유주 10%의 의견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60명 정도거든요. 이것도 많이 왔어요. 근데 많이 왔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익성에는 만약에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 어려우면 수익성으로 우리는 하지 말고 동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를 같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재개발을 하면서 옛날에는 상가를 받고 싶었던 분이 다 아파트를 받고 싶어요. 이게 상가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는 또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부동산에 여쭤봤더니 1500세대가 더 넘을 거라는 거예요. 5배이 딸려 있고 우리가 모르는 쪼개기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해보면 세대수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나중에 깜짝 놀라실까봐. 예, 그거는 그래도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 상태로 말씀드린다고. 그런 걸 감안하면은 좀 그래도 저는 사업성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정해서 그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질문 이렇게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전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평균 사업하신 분들 있으니까. 한 10년 이상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건축 기간만 저는 이걸 40개월을 짓긴 했는데 그 건축 전까지는 20년 걸리는 재개발 사업도 있고 빠르면 5년 안에 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동의와 이제 이 다가구 단독 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협조랑 상가분들 이제 면적 동의를 하기 위한 협조가 이제 조합 추진이나 이런 비리 없이 좀 엮인 거 없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이제 좀 속도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정비 업체분들도 되게 중요한 게 서울시 인허가랑 이제 협의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조합이 직접 못해요. 다 정비업체가 나서서 하시는 거고 네트워크 잘 맞으신 분들이 이제 서울시 잘 협력해서 끌고 나가야 잘 갈 수 있어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같고 동의가 됐을 때 동의는 이제 시차가 많이 걸리니까 3년 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공사는 약 지금 말씀하신 한 4년이나 40개월이나 이렇게 걸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제가 하나 질문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민간도시 복합개발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식들은 아예 진행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조례로. 가장 이게 참 우리 조합에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사업 모델인데 이게 가장 동의율이 완화된 상태예요. 지금. 맞습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실제 제한은 2분의 1이고 실행을 하려면은 3분의 1, 66.6% 그것만 되고 그 구역의 면적의 반을 저희가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데 요 관련해서 저희가 단톡방에 용산 이태원 1구역 반대하는 분들한테 드린 자료가 있어요. 그걸 공유를 해놨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 또 상가분들, 단독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상가분들은 또 영업보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업보상도 있으니까 그 다양한 방법을 기회를 좀 모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대표님께 제가 하나 결국에 OS 요원들의 역량이잖아요. 회사의 역량인데 동의율을 끌어내는 게 그거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같은 게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요. 동의율 우선 동의는 아직 먼 길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이 처음부터 여기 들어와서 동의를 받기는 네,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추진위원들이 한 200명 되면은 그분들도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제 뭐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느 정도의 경비는 줘야 되거든요. OS원 가지고 해본 사례나 경험을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건 한계만 있어요. 한계가 있고 돈만 들지 주민 자체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대가를 주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30억이나 몇십억을 대여하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들어와서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신호들은 보니까 최근 3년간 선박김이 많이 됐더라고요. 다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율은 충분히 노력만 하면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구역계 잘 지정하시고 아까 그 도로 전면 30m인가 있으니까 그 문제만 잘 풀어나가고 두 가지만 잘 풀어나가고.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가 이제 그 다른데 여러 군데 이제 하다 보면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해본데 재개발할 정도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외보다 정말 젊은 분들이 거의 다 나오셨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난 처음에 딱 추진위원장님을 만날 때 여기 이제 그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 약 200명이 된다 해서 여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 와보니까 좀 어려운 건 건물이 고층 건물하고 좀 새 건물이 많다는 게 그것 때문에 좀 말고는 다른 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성은 이제 많이 염려하시는데 아까 저희들이 사례도 들었고 여기도 지금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사업성 굉장히 있어요.
관련해서 지금 저희 많이 구역에 이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어디까지 움직이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단계가 어느 부분들이 저는 여기서 전문가가 이제 그래도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로 갈 건가를 하든가 아니면 첫째 그렇게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직을 뒤로 두고 이 일만 전념을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업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비업체나 컨설팅 업체 어떻든 그런 회사를 먼저 선정해야 돼요. 어디를 하든지 간에. 그래야 이 사업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그 사람들이 아까도 언뜻 다른 분이 그러시지만 그 파트너가 따라서 이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이 사업지에 보통 보면은 적든 크든 간에 이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한두 군데가 하잖아요. 같이 하려고 서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0년, 20년 걸리는데 그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가 아니고 더 버텨야 되고 동굴을 1, 2년 내에 거두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거냐 신탁업자를 선정한다고 끝까지 갈 거냐는 주민들이 결정하면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신탁에서 다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설명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저희 구역에 대해서 그 추진을 하시는 또 다른 그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었는데 그게 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포함해서 이게 동일한 그 추진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추진체가 또 있는 거예요? 일단 전 인터넷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그냥 열심히 활동하면서 알리는 거고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저도 소유자로서 그냥 여기가 가장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일한다기보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임명방에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저도 봤는데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부 대표님께서 그 달콤 부동산 방이라고 아세요? 저기 몰라요. 아 그래요. 그 다른 데서 추진한다고 하시는 데가 아마 거기 부동산 분들이신 것 같아가지고 뭐 그쪽에서 뭐 매물로 뭐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런 게 조금 걱정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지금 역삼동 그 아파트 단지에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그런 정보를 어디서 구하는지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단체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뭐 조직이 생기면은 꼭 이렇게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데 갖고 있는데 또 막 추진하는 데가 막 나눠지다 보니까 그 동의율자 나눠지고 이렇게 지체가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뭐 대비책이라든가 또 다른 업체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거는 없을까요? 그냥 위원장님이랑 뭐 이렇게 저희랑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어쨌든 저희 개인이거든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거는 저도 사실 원래는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법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런 게 아닌 거는 일단 그쪽으로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뭐 조례가 안 나왔는데 뭐 이거 된다 이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규칙이 안 나왔는데 뭐 사업성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공유를 드리면은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알아들으신 어떤 걸 공감해 주시거나 동의하시다 보면 점점 그분들이 많아질수록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개인이라는 말씀을 예.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모였어도 이제 조합원들이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모였으면은 공식적인 이제 추진이라는 그런 게 드러나야지 예. 다른 분들도 이 단톡방에 더 들어오게 되실 것 같고 또 동의율이라든지 어떤 사업 추진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모임이 있을 때라든지 하면 그런 공식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자리를 마련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걸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뭐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진행한다는 맞습니다. 그렇게 개인 역량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공식적이라는 걸 좀 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도 오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여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왔는데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분들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니까 여기에 많은 그런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의 한계는 이제 저는 사실 여기까지 이제 뭐 설명드리고, 왜냐면 그 전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뭐 모아주택도 얘기하고 역세권도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땐 법령으로 다 안 되거든요. 근데 민간도시복합은 되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다만 이것도 저희가 이 조합 방식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신탁과 계약까지가 저희의 역할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신탁과의 계약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저희에게 모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개인으로 하는 게 제가 아직은 좀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나 봅니다. 예. 그냥 참고로 좀 공유 드리면, 아까 동의를 측면에서 1300에서 1400세대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 원룸까지 다 합쳤을 때 세대 수가 1200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총 건물 수가 231개인데요. 공동주택 건물이 70개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건물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셔서 나중에 좀 사업할 때 같이 좀 힘내주시면 혹시 좋겠습니다. 그 공동주택이랑 단독 다가구 상밀화 건물 간에 대지 비율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지 뭐 그것까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그냥 로우만 갖고 있는데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조금 구체화되면은 저희가 사업을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가 조금 명확해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여쭤봤던 이유가, 이게 재개발 현장에서 추진체가 이제 난립하다 보면 이게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 타구역에 물건을 갖고 있지만, 그 추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거면 속도감 있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맞아요. 높아지네. 위원장님의 그런 걸 설명하는 거 싶어서 좀. 왜냐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구청에서도 구역계를 그려가지고 뭐 A, B, C, D 추진체가 요청을 하면 그걸 구역계를 다 내주더라고요. 그거를 중심 잡고 구청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다 들어오는 데서 다 구역계를 내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적절히 그 타이밍적으로 조치를 안 하면 이 배가 이제 산으로 간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업지에 이제 다른데 어떤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동의를 받아서 4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면적이 이제 2분의 1이니까 맞추가겠지만, 일단 그 동의를 빨리 추진해 먼저 구성을 하고, 그거 어렵지 않아. 몇 명이 사면 되니까. 처음에 지금은 그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먼저 그걸 해서 접수를 하면은 다른 데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구청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걸 먼저 하면 이제 안전하죠. 사업하는 누가 뭐 여기서 또 하는 뭐 하는 그런 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죠. 선점을 빨리. 그래, 좀 속도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사업자에 대해서 아는 제가 작년 2월인가 3월인데 이제 이것까지도 들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늦어도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또 뭐 아이고 여기 사업소 있게 따져 뭐 끼우거리게 되니까 맞습니다. 빨리 첫째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그걸 저도 잘 몰라서 추진하고 물어보는데요. 그 구청에다가 사업계를 내는 그런 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허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처음에는 일단 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청에 동의서를 빨리 동의서 받아서 내면 돼. 추진을 저도 그러면 어떤 위원장님 필두로 일하고 있는 거라 이제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빨리 연번 동의를 구청에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연번 동의, 요즘은 연번 자체 동의가 아니라 그 구청에서 발행하는 연번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연번 동의에 대한 것들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다른 거 없어? 마치시죠? 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도 지금 메모를 하고 추진이가 앞으로 이제 소요진분들 같이 상생하게 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상가분들은 저희가 접하지 못했던 거는 일단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괜히 또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비대위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되면 저희 지금 준비하는 거 거의 없는데 또 사업이 더 젖어질까봐 좀 더 저희가 좀 접촉을 좀 더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구역계 같은 거는 일단 저희가 좀 했지만 뭐 서울시나 뭐 구청이나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으면 좀 알아주시고 아까도 좀 촬영을 좀 해주셨는데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이게 또 논란이 되면 저희 반대쪽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연구원 동의율 같은 거는 저희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좀 관심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